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군무원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8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이 합격자 발표를 기준으로 하여 필기시험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2023년도 육군 일반 군무원에 대한 합격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요 모집 단위가 크고 관심이 많은 직렬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고, 기타 직렬들, 모집 단위가 적은 기타 직렬들은 육군 군무원 채용 사이트에서 커트라인과 채용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7급은 생략하고 9급부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직 9급입니다. 채용 인원은 246명인데 서류 접수 결과 38.7대 1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인원은 416명으로 모집 인원 대비 1.7대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차에서 70% 정도가 더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416명에 대한 커트라인이 85.33입니다. 자, 상당히 높죠, 그죠? 85.33.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246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1배수의 합격선은 90점을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16명에 대한 컷이 85.33입니다. 행정직은 상당히 점수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군수직입니다. 군수직 9급을 보게 되면은 자, 516명 올해 대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쟁률이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죠.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6.2대 1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자, 합격 인원은 687명으로 뭐 한 1.2대 1 정도 됩니까? 687명이니까 한 180여 명만 떨어지면 되겠죠. 자, 1차 커트라인이 74.66입니다. 이거는 687명 기준으로 해서 74.66이니까 519명 합격권으로 보면은 한 70대 후반으로 상승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인문계열, 인문직종 중에 두 개 직렬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느끼는 공통점은 상당히 인문직렬은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상당히 80점을 상회하는 그런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 나타낸 기술직렬들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인문직렬이고 이거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렬을 보게 되면은 자, 올해 유도무기직 9급 117명 모집에 경쟁률이 2.6대 1이었습니다. 자, 1차 필기시험 결과가 117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63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다 미달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면접을 볼 필요도 사실은 없죠. 면접에서 떨어지는 인원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또 면접 점수에 의해서 최종 자기 점수가 되고 이것은 지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무 지역을. 그래서 면접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유도무기직은 이제 미달인데 여기 41.33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면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죠. 과락만 면하면은 우리가 이제 합격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니까 63명 중에 과락을 면한 117명 중에서 과락을 면하고 면한 학생이 63명이고 그 최저 점수가 41.33이라는 겁니다. 자, 정기직은 우리가 뭐 매년 정기직은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기직 9급은 41명 모집에 6.4대 1, 경쟁률도 기술직렬 중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54명으로 이거는 미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13명이 떨어져야 되겠죠. 자, 이 커트라인이 62.66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전자직입니다. 전자직이 올해 10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4명이었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인원이 증가가 되면서 경쟁률이 1.6대 1이었습니다. 1.6대 1. 그러니까 이 1.6대 1인 이 순간에 우리가 결시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커트라인은 과락만 면하면 합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53명 합격으로서 미달이 된 거죠. 미달이 일어났습니다. 47명이 미달이 된 거죠. 이것도 커트라인을 보니까 41.33으로서 그냥 이것도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총포직 같은 경우에 이 총포직하고 유도무기직은 과목이 같습니다. 자, 이것도 84명 모집에 1.8대 1이었고 39명밖에 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대규모 미달 사태죠. 커트라인은 46.66으로서 39명 중에서 최저 점수입니다. 최하 점수가 46.66이라는 거죠. 자, 통신직 9급은 220명으로서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통신직입니다. 작년에도 360명이었나요? 내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360명 정도로 상당히 모집했는데 올해도 역시 대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죠. 경쟁률은 3대 1이었고 이렇게 150명밖에 모집을 못했고 70명이 미달입니다. 70명 대규모 미달입니다. 커트라인은 150명 중에서 최하위 점수가 44점으로서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자, 여기 보면 유도무기, 그 다음에 전자, 총포, 통신은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과락을 면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 제가 강조합니다. 그걸 통해서 과락을 잘 면하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좋은 근무 지역에 가려면은 또 고득점을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상으로 육군 일반 군무원에 대한 주요 직렬에 대해서 합격자, 커트라인, 경쟁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육군 군무원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직렬, 즉 행정직과 군수직은 컷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80점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기술직렬 중에는 대부분 기술직렬은 과락만 면하면은 합격이 가능한 그런 직렬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도무기직, 총포직, 전자직, 통신직이 대표적인 그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으로 비전공자, 예를 들면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국문학과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또는 뭐 고졸이다. 뭐 인문직렬도 전공이 아니고 기술직렬도 전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직이나 군수직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동으로 나는 행정직을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국문학을 전공했으면은 행정이나 군수, 뭐 이런 군수 같으면 행정학하고 경영학을 보죠. 이거는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보는데 이것도 다 비전공이죠. 그러면은 기술직렬도 어차피 비전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문학과 졸업한 비전공자가 행정직렬 여기에 대부분이 올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옳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도 비전공이고 이렇게 기술직렬을 노려봐도 비전공입니다.
자, 대부분이 국문학과 출신들이 행정직렬은 그냥 이거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암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행정직렬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 80 몇 점 어차피 비전공자로서 이거를 외워서 8, 90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렬을 노려보라는 겁니다. 기술직렬. 위와 같은 유도무기나 총포, 전자통신과 같은 기술직렬을 노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나는 수학이 공학하면은 수학을 먼저 떠올립니다. 수학이 안 되는데 뭐 유도무기, 총포 이런 걸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가능합니다. 이 수학이 물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수학이 고급 수학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저급 수학입니다. 저급이라는 게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난이도가 좀 낮은 수학입니다. 여기 공학에 사용되는 그런 수학들은 한 며칠만 한 2주만 집중하면은 이 수학은 다 커버가 됩니다. 저희 인강도 꼭 알아야 될 수학, 더 베이직 수학, 저 인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학을 공부하는데 그냥 복소수, 상가함수, 그 다음에 뭐 로그, 이런 정도 몇 가지, 그 다음에 간단한 미분,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수학을 커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수학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통신직에 있어서는 통신직 같으면은 전자공학하고 통신공학을 봅니다. 통신공학을 두 과목을 보는데 전자공학은 수학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통신공학은 수학 아니더라도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60점 이상을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과목 중에 통신공학이 가장 비전공자들이 공부하기에 제일 쉽고 유도무기 총포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커트라인은 다 그건데 이거는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것이 범위도 많고 조금 할 공부 양이 많습니다. 자, 범위로 보면은 전자직렬이 공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자공학하고 플러스 전자회로입니다. 과목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문학이 공부하기에 접근하기에 제일 편한 것은 통신입니다. 전자공학과 통신공학. 통신공학은 암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전공자들은 행정직렬보다도 기술직렬을 노려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해군 일반 군무원에 대해서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행정직, 군수직. 자, 행정직, 군수직 보면은 육군과 마찬가지로 자, 행정직 해군은 90점을 상회하죠. 그 다음에 군수직도 80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육군과 똑같은 현상이죠. 굉장히 카트라인이 높습니다. 자, 그 외에 유도무기 61.33. 해군은 모집 인원이 되게 적은 게 특징이죠. 해군은 모집 인원이 육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카트라인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신직 9급 같은 경우에는 13명 모집에 12명 합격으로 미달이죠. 이것도 해군은 미달입니다. 자, 커트라인이 52점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직도 전자직 9급을 보게 되면 11명 모집에 16명이 합격했고 커트라인은 51.66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일반적으로 보통 기술직렬 중에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자, 총포직 같은 경우에는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모집하니까 굉장히 빠듯하죠. 그래서 합격 인원은 2명으로 65.66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군의 특징은 모집 인원이 적다.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카트라인도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3년도 공군 군무원에 대한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행정직 9급 같은 경우에 14명 모집에 33명 와서 카트라인이 86.66이 됩니다. 군수직 같은 경우에도 31명 모집에 47명이 합격해서 카트라인이 80점입니다. 역시 요 공군에 있었어도 행정직과 군수직은 커트라인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자직 9급 공군 전자직은 5명 모집에 7명에서 61.33. 그 다음에 통신직 9급 같은 경우에는 16명 모집에 24명이 합격해서 55.66. 자, 공군도 상당히 육군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고 따라서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병대 일반 군무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해병대는 행정 9급에 10명 모집 예정인데 합격 인원은 18명으로 85.33. 자, 그 다음에 군수직 9급은 8명 모집에 12명 합격해서 합격선은 68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육군과 동일하게 유도무기, 총포, 통신은 다 미달입니다. 7명 모집에 2명 합격했고 총포도 7명 모집에 1명만 합격했습니다. 자, 통신도 9명 모집에 5명으로서 미달 사태가 발생을 했고 따라서 합격 카트라인도 매우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2023년도 군무원 합격자 발표를 기준으로 결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군무원은 우리가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합격을 염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합격을 위해서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실한 공부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합격 전략입니다. 나는 어떤 전략으로 공략을 할 건가 하는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문과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결국 이거는 국문이나 국문과나 사회복지는 어느 직렬에도 다 비전공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학이나 군수직으로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술 직렬에 눈을 돌리게 되면은 합격이 굉장히 쉬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고민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직 공무원과 군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과 또 창원에 있는 엘림 고시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시면은 아래에 전화번호로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